자, 저 뒤에 프린트 다 받아왔어요. 이게. 두 장입니다. 두 장. 두 장. 두 장. 두 장. 상하이하고 두 장. 이거 안 돼. 두 장. 두 장입니다. 두 장. 자, 상하이 시기부터 먼저 보세요. 아, 나오네. 자, 빨리 앉으세요. 수업합시다. 시간 없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보입니까? 이게 이제 중국 지도입니다. 오늘 강의가 이제 임시정부에 대해서 좀 하는데,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안 오신 분에 다시 정리하면, 중국은 이렇게 굉장히 우리나라 한 90배 남한다. 엄청나죠? 동북 지역이래 갖고 옛날에 만주를 말합니다. 이 색깔이. 이 색깔 뭐라 남색이라는 거 뭐라 하늘색. 제일 위에 이게 해이룽장성이에요. 해이룽장. 한자로는 흑룡강이라 합니다. 흑룡강이 그 강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중국은 섬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땅보다 큰 경우가 많아요. 해이룽장도 남한보다 훨씬 큽니다. 여기서 제일 큰 도시를 성도라고 해요. 성도. 성해. 성에 모이는 곳을 모이는 해자가 성해. 성도라는데 여기에 성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하얼빈이죠. 하얼빈. 중국에 가보니까 하얼빈 줄여갖고 하얼빈에 붙더라고. 그 밑에 내려오면 지린성입니다. 두 번째. 이 지린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림을 이야기합니다. 길림성. 여기에 성도는 창춘이죠. 그 다음에 만주에서 가장 큰 도시가 있는 랴오닝성. 옛날에 요령성이 됐어요. 요령성. 여기에 성도는 만주에서 제일 큰 도시가 있습니다. 선양이라고. 한자로는 심양이죠. 인천에서 심양까지 가는 비행기, 창춘 가는 비행기, 하얼빈 가는 비행기 다 있죠. 대구에서 있어요. 심양은. 자, 그 다음에 이 동쪽 해는 이걸 하동지역이랍니다. 중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제일 잘 사는 지역입니다. 돈이 많고 왜? 바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중국은요 이 내륙하고 바닷가가 생활 수준 차이가 굉장히 커요. 빈부격차가 큰 지역이 여기서 잘 살아. 자, 그 다음에 이 산동성의 성도는 진남, 한자로는 제남이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지도를 머릿속에 딱 받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1학기 끝나서부터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 있어야 돼. 그래 대화가 된다고. 다른 거 보지 마. 이것만 봐라. 나만 드라마 보지 말고. 자, 산동성, 진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시는 그 유명한 칭따오. 산둥에서 제일 큰 도시죠, 사실. 진안보다 더 커. 제가 6월 7일 날 칭따오에 창동대학에 최고 경제가 특강을 들어갑니다. 칭따오 제가 1년에, 몇 년 전부터 2년이 돼가지고, 이제 1년에 몇 번씩 들어가요. 강의하고 들어가고, 그가 또 상담도 해줘요. 강사하는 사람 술 취해가지고, 돈 좀 챙기고 옵니다. 나는 칭따오를 갖고 해야 되죠. 나하고 칭따오하고 이런 거 보면 맥주로 유명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산동성은 충주전국 시대는 제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 유명한 제나라. 제나라. 이 제나라가 바로 유명한 강태공이 세운 나라예요. 그죠? 강태공. 굉장히 한 900년 정도 유지됐던 아주 오래된 나라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산동성에서 제나라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문화가 있고 학문이 있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유명한 노나라. 노나라의 성도는 치푸죠. 치푸. 곡부, 그죠? 노나라 수도가. 이 노나라를 세운 사람이 바로 유명한 주당공입니다. 이 주당공이라는 사람은 주공이라고 합니다. 주나라의 예법을 만들고
주역의 효사를 만드신 분이라 하죠. 성인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공하면 이 성인의 대명사. 옛날 유학자들이 존경했던 분이고, 근데 이 실질적으로 이 주당공은 누구냐면 무왕의 동생이에요. 은나라를 멸하고 주나라를 성립시킨 사람이 문왕과 무왕이거든. 문무죠. 문왕의 아들이자 무왕의 동생이 주당공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동양화에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떻든 간에 이 주당공이 이 노나라의 봉지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부임하기는 아들이 갔어요. 아들이 백금이라고 부릅니다. 네? 백금. 자, 그 다음에 이 산동성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성이 뭐냐? 요거가 남한 땅 전부 됩니다. 남한 땅. 요 성 하나가 짱수성이라고 있어요. 장수만세, 짱수, 수로 발음합니다. 중국말로는 한자로는 강소. 중국은 강을 장이라고 발음합니다. 소는 수로 발음하고. 이 장수성의 유명한 성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남경이라 하죠. 난징의 역사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 도시입니다. 이 장수성은 여기에 여러분 소주 들어봤어요? 소주도 장수성이고 여기 유명한 도시들이 많아요. 양저우, 그죠? 서주. 여기는 도시들이 다 붙어가지고 큰 도시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오늘 임시정부에도 나오는 도시가 장수성이에요. 난징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저 난징은 옛날부터 어느 나라냐? 저는 오나라 땅입니다. 오나라. 근데 오나라의 수도는 난징이 아니고 수저우예요. 중국의 베니스랍니다. 물의 도시입니다. 수로가 막 잘 돼 있어갖고 저기 여행을 가면 배를 타고 구경합니다. 소주라죠. 소주. 여기가 오나라 수도였습니다. 수조는 전통적인 부자들이 많아요. 저는 한번 가봤는데. 자, 그 다음에 하여튼 장수성 부자들이 많아. 그 다음에 이 장수성 안에 직갈치가 하나 있죠. 겉머리. 이게 유명한 상하이. 그죠? 상하이. 자, 그 다음에 장수성 밑에 보면, 옆에 보면 유명한, 여러분, 항산이라고 있죠. 항산이 있는 성이 안우이성이라고 합니다. 안우이성. 여기에 성도가 허페이. 삼국지 나오는 도시인데 합비라고 합니다. 합비. 한자로 합비 들어갔습니다. 허페이. 그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도시가 또 저장성이 있죠. 저장성. 이건 다른 말로 절강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절강성입니다. 중국말로 저장성. 저장성의 유명한 성도가 항저우입니다. 저 항저우는 참고적으로 중국 남송대 수도입니다. 중국이 오랑캐 침입을 받으면 베이징이나 시안이나 허저우에서 도망을 낙양, 러양에서 도망을 가는 도시들이 난징 아니면 항저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금나라 침입을 받아가지고 이 북송이 망합니다. 이 북송이라는 나라가 960년부터 1127년이거든. 기억하세요. 북송은 이 조씨들이 세웠습니다. 조광윤이라고. 유명한 연극이죠. 조광윤이가 세워갖고 어떻든 간에 그 여진족이 우리 저 만주지역 두만강 저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거든. 금나라의 공격을 받고 황제가 잡혀가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브라브라 아들 보종이 막 도망을 왔어요.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남송이죠. 한 150년 가까이 갑니다. 150년 가까이 1279년까지 기억하시고 이 남송의 수도가 바로 항저우입니다. 항저우는 우리 임시정부 수도가 있었던 곳입니다. 임시정부가. 여러분 항저우를 꼭 한번 가보세요. 서우가 유명합니다. 항저우. 우리 임시정부 나중에 오늘 배우기도 이 수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성을 보면 뭐냐? 푸젠성이 있습니다. 항저우에 옆에 저장성 옆에 월나라 있죠. 월나라. 중주정국 시대에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이 둘이가 막 서로 치고받고 막 싸우다가
왼순대 한 배를 탄 걸 뭐랍니까? 오울동주라죠. 오울동주. 유명하잖아요. 함려, 부차, 여기는 부천. 그래갖고 막 유명한 와신상담. 무슨 소리고? 와신상담 해가지고 결국 원나라 때 잡아먹힌 나라가 원나라죠. 이게 아마 기원전 483인가. 결국 잡아먹혔어요. 여기에 잡아먹힐 때 여자가 하나 여기로 미인계로 들어가죠. 그 여자가 유명한 서씨예요. 중국 사대미. 그죠? 그렇지. 이 유명한. 근데 이 원나라의 수도가 항저우에서 동쪽으로 좀 가면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사오싱이라고. 사오싱. 한자로는 소흥이라고 합니다. 알아보세요. 사오싱, 소흥. 유명한 역사 도시입니다. 소흥. 중국은 소흥주라고 중국의 유명한 명주라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산악지대인데 얘는 좀 산악지대가 많아요. 가보니까 여기 있는 도시가 성이 뭐냐? 푸젠성이랍니다. 푸젠성. 성도가 푸젠성.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내륙으로 들어가면 장시성이라고 있습니다. 장시성. 그러니까 이 바다는 산동, 장수, 저장, 푸젠을 위하고 약간 내륙으로는 안의와 장시, 성도는 난창. 여기서 사실은요, 공산당이 유명한 도시입니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유명한 도시. 오늘 나올 때 아주 난창. 그 다음에 하동 지역 밑에 이자 그 밑에 이제 그 다음에 하동 지역에 이제 타이베이 있죠. 타이완성. 그죠? 지금 이제 장제스가 도망을 가고 절로 갔다 그러니까 대만. 자유대만이라고 하죠. 그 밑에 이제 여러분 유명한 또 경제도시가 있습니다. 강둥성이라고. 강둥성 유명하죠. 저기는요 유명한 손문의 고향이고 손문 선생이 중화민국을 일으키려고 시도했던 것이 광둥입니다. 우리나라 임시정부도 저기 있었습니다. 따뜻한 지역이 더워요. 저희는 요리가 유명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강동성은 중국에서 완전 경제도시입니다. 저 안에 막 도시들이 많은데 광저우부터 해가지고 뭐 많아요. 주해, 불산, 동관, 그 다음에 뭐 심천 들어봐서 심천 경제도시, 선전이라는 큰 도시들이 많아요. 광저우 저기 큰 강이 있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우리 겨울에 여행 자주 가죠. 골프 치고 하이난. 옛날에 저 기양지였어요. 여러분 유명한 소동파도 저기까지 기양 갔어요. 소동파 팬들을 이루어버리다. 하이커. 그 다음에 그 광동성 옆에 이쪽이 광의 동쪽이라는 거. 서쪽은 광시죠. 서쪽 광시 장족 자치구랍니다. 저기도 뭐가 있대? 성도는 난닝입니다. 난닝. 가보니까 굉장히 커요. 난닝. 지하철도 많고 난닝. 이걸 왜 키우느냐? 중국 애들이 동방 진출에 동남아 진출에 교두보를 확보하라고 난닝을 엄청나게 개발하더라고. 광시 장족 자치. 저기는 사실 난닝보다 더 유명한 게 뭔지 알아요? 중국에서 산수가 가장 아름답다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을 건데 장가기도 유명하지만 산은 장가기고 이쪽은 강으로 유명합니다. 이강으로. 계림 삼수. 계림. 그래서 중국에서 계림 산수 갑철하라. 산수는 계림이 뜹니다. 정말 좋아요. 배 타고 있잖아요. 이 내선지가 쭉 타고 옆에 산을 보고 막 산이 막 희한해. 두 번 가봤는데. 그 다음에 계림 밑에 있는 도시가 오늘 나중에 임시정부한테 배웁니다. 유저우라고. 유주랍니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이 처음 들어봤는데 나도 거기 가서 알았는데 여기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유저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하북지역 봅시다. 하북지역은 성이 3개가 있죠. 요 북만주에서부터 동서 길이가 제일 깁니다.
신장까지 연결돼 있죠. 이게 바로 내몽고입니다. 내몽고. 몽고는 나라고 자체적인 나라고 내몽고는 중국 땅입니다. 내몽고죠. 여기에 성도는 구어하우터 저 가봤는데 여기는 중국 4대기 왕소무의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왕소무이라는 사람은 중국 4대 여기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산만하더라고 가보니까. 자, 그 다음에 항아의 북쪽 허베이에 있죠. 그죠? 허베이의 성도는 뭡니까? 스자장. 요 안에 직할지가 두 개가 있어요. 허베이에서는 베이징하고 텐진이죠. 우리가 서울과 인천하고 같아요. 베이징과 텐진, 스자장 성도. 그 다음에 산에 타이안산의 서쪽에는 산시가 있죠. 산시, 타이 위에 한자로 산서랍니다. 산서, 산동, 산동, 산서 이 두 개를 나누죠. 타이안산, 그죠? 태양산. 자, 그 다음에 이 내륙지역은 하중지역이라죠. 이 중국 워낙 크다 보니까 동북지역, 하동지역이라고 아까는 하중지역이 세 개가 있죠. 중국의 중심 옛날에 허난성이죠. 항아의 남쪽을 허남이라 하는데 허난성의 제일 큰 도시가 정조. 여기 역사 도시가 많아요. 낙양도 있고 가인성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동종호를 따라가고 동종호의 북쪽과 남쪽에 있는 동종호의 북쪽을 호수의 북쪽이 돼가지고 후베이라고 합니다. 후베이에서 성도를 구한입니다. 구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대구 한 서른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들어갔다가 길이 막히다고 싶으면 기억이 나는데 훈안성 여기는 창사죠. 장가기 가려면 장가기는 여기 옆에 붙었어요. 네? 훈안성의 서쪽에 장가기가 있어요. 그 장가기 가다 보니까 창소로 가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 훈안성은 그 유명한 마오쩌둥의 모양입니다. 마오쩌둥. 자, 그 다음에 서남이 지역이라죠.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중국에서. 뭐냐? 구이저우성, 구이양. 완전 원시림을 중국에서 가장 원시림이 많은 지역이에요. 구이저우. 여름에 가도 온도가 20도밖에 안 돼요. 여름에 여행 가려면 이리로 갔어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시원합니다. 여름에. 유명한 중국에서 최고 큰 폭포가 하나 있어요. 한가스 폭포라고. 여기 자연이 장난이 아니야. 볼만한 게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민난성, 그죠? 봄이라죠. 여기 뭐 작년에 내가 올 1월달에 답사를 다 했는데 여기 관광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총나라 땅. 남한 땅에 한 5배 가까이 됩니다. 5배 가까이. 이게 뭡니까? 서창이랍니다. 서창. 여기에 성도가 청두. 근데 이 서창성에 있다가 톡 떨어져 나와서 따로 직할지가 된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마지막 임시정부가 있었던 충칭이죠. 근데 이 신대 하나 알아야 될게 면적이 얼마냐? 83,000이거든요. 거의 남한 땅의 80%. 착각하면 안 돼. 남한 땅의 80%를 묶어 그냥 충칭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거의 면적이 그래서 인구가 얼마일까요, 저기가? 3천만 명.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죠. 근데 알고 보면 시내는 작은데 시내도 그렇다 7, 800만 명인데 전체 도시가 인구가 3천만이 넘습니다. 우리 마지막 임시정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옛날 중국은 이 중칭지역을 파라합니다. 서창을 촉이라 하죠. 그래서 이 지역을 파촉의 나라라고 합니다. 옛날에 파와 촉. 그래서 파촉 땅이라는 옛날에 굉장히 매력이고 오지고 가기 힘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티베트, 라사죠. 면적이 엄청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북지역. 서북지역은 이쪽에 보면 산시성. 여기하고 산시가 똑같아요, 발음이. 네, 중국말로는. 그래서 시안이죠. 유명한 장안이죠, 장안. 중국에서 최고의 역사가 시안. 이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간수성이 있습니다. 길쭉해 이렇게. 쭉 갑니다. 성도가 란저우죠, 란저우.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아마
우리 남한 땅에는 반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뭐냐? 여기 안 나와 있는 닝사 후이족 자치구죠. 닝사 후이족 후이족 알죠? 인도는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 같은 사람들. 그 자치구가 인천이랍니다. 닝사 후이족 자치구입니다. 저는 아직 여기를 못 가봤어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 7월달에 간수선을 이렇게 쫙 하고 무치까지 이까지 내가 8박을 가게 됐어요. 7월 20일 16명 그래가지고 여기가 바로 소위 말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다 여기까지 가는 건 실크로드라죠. 실크로드 1루트고 여기서 쫙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서 엄청납니다. 한 3,000km 가야 돼요. 여기 볼거리가 많아요. 이번에 제가 가게 됐는데 그 다음에 청하이서 취니 청해라고 면적을 씁니다. 인구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총 4개의 직항시, 그죠? 베이징, 텐진, 상하이, 충칭 4개의 직항시, 성이 23개야, 타이완까지. 그 다음에 5개의 자치구, 자치구가 5개입니다. 그죠? 볼까요? 광시장족, 그죠? 내몽고, 신장, 티벳, 닝사, 후이족, 구랍니다. 보시기. 규모가 우리나라 나라만 하는 건 구라고 하고 그 밑에 다니는 주라 하죠. 우리 조선 자치 쪽은 뭐랍니까? 자치 주라 하죠. 광명시 개념. 그죠? 도중도 크기는 구라하고 나라만 하는 거는 구라하고 제일 큰 거는 구라하고 밑에가 주죠. 자, 그래가 그 다음에 특별시가 2개가 있어요. 홍콩하고 마카오. 중국의 행정구역을 기억하세요. 4개의 직할시, 23개의 성, 5개의 자치구, 2개의 특별시. 총 34개의 행정구역을 나눕니다. 이제 이렇게 알고 나서 지도를 좀 우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상하이 시기 뿌리다 보니까 상하이 시기.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쨌든 간에 1919년 4월 10일 성립됐죠. 그죠? 자, 크게 3가지로 나옵니다. 상하이 시기.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이 상하이 시대를 청산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32년 이틀 전이었죠. 4월 29일. 1932년 4월 19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터지게 되죠. 바로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출신의 25살밖에 안 되는 청년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후코 공원에서 도시락은 안 터지고 물통이 터졌어요. 폭탄이. 도시락 폭탄이 아니고 물통 폭탄입니다. 결국은 거기서 폭탄을 터뜨려갖고 육군 대장을 죽여버렸죠. 거류민당도 죽이고 많은 사람이 막 눈 자빠지고 막 완전히 막 박살났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임시정부는 고난의 역사를 왜 일본에 돌아왔지. 자기 나라 육군 대장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정부가 마지막으로 가는 충칭 시기까지 이 시기 8년 5개월간 중국 전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임시정부가 고난의 대장정을 하게 됩니다. 수도를 옮기게 되죠. 여러 가지. 임시정부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먼저 1파타로 상하이 시기는 임시정부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도 학창시절에 이런 공부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간에 임시정부가 100년이고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니까 공부를 한번 해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크게 상하이
상하이시가 32년 5월까지죠. 대장정의 이동기 그 도시 줄 거 보세요. 항저우. 항저우가 어디였어요? 상해에서 도망을 가야 돼요. 항저우에서 아니 상해에서 항저우까지 한 180km. 네? 수도를 옮기죠. 또 항저우에서 또 옮기느냐? 항저우하고 자식은 옆에 좀 항저우 옆에 또 자식이라는 도시가 있고 난징으로 또 옮깁니다. 난징 옆에 전장이라죠. 전장. 또 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멀리 갑니다. 또 막 일본 애들이 난징을 점령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도망을 어디까지 가냐? 창사까지 도망을 갔어요. 임정부가.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창사까지. 1000km 되는 저 먼 길을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배를 빌리가 올라갔다 하더라고. 이 임정부 보통 오면 가족까지 다니까 한 100명 정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대우받지만 사실 이때 임정부 요인들은 거의 거지야. 반 거지. 자, 그 다음에 광주로 또 갑니다. 저기서 또 남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죠? 청사에서 한 600km 정도 내려가야 돼. 광주로 또 내려가야 돼. 광주 옆에 있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불산이라고. 포산이죠. 포산. 광주는 중국에서 아마 5개 안에 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도망을 갑니다. 광산 유조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유조. 거기서 또 북쪽으로 충칭 옆에 있는 치장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치장은 현재는 충칭시 안에 있어. 여기서 유조구에서 이렇게 우이양으로 해가지고 충칭 밑에까지 올라갑니다. 하나씩 올라갑니다. 네? 험난한 길을 따라서 지금도 지금 가봤는데 아우 지금도 고통이 있지만 산과 산을 뚫어서 엄청나게 험난 그 옛날에 어땠을까? 그래야 마지막 임정부가 바로 충칭에 자리 잡게 되죠. 그때가 40년 9월 달이죠. 어쨌든 간에 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3개월 뒤에 45년 11월 달에 이 충칭 임정부가 비행기 타고 1차로 오게 되죠. 백범, 김구야 많은 인물들이 1, 2차에 걸쳐서 오게 됩니다. 자, 상하이가 독립운동 기지로 시선이 모아진 것은 사실 임정부 설립하기 7년 전 1912년 7월에 예관 신규식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 예자는 애구 예자예요. 이분이요 얼마나 의열적인지. 이 신규식 선생은 여러분 사육신 아니고 사육신 안 되는 신숙주라고 아시죠? 성상문의 친구. 그분의 후손입니다. 역사학자 신채호 선생하고도 한 동네 살았던 친척입니다. 근데 이분은 막 열받아가지고 나라 뺏기고 이러니까 은독 자살하다가 살아난 거야. 눈이 갚았어 한쪽이. 그래서 애꾸는 예자가 된 거예요. 하나 눈이 하나 없어요. 예관 혼을 아예 그리 지어버렸어. 애꾸로 본다. 볼같죠. 신규식 아주 대단한 분이죠. 대통령장을 수상하시고 그 다음에 박은식 유명한 역사학자이자 임시정부 2대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다음으로 유명한 분이죠. 신규식, 박은식. 이 주도한 동제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나오는데 역사교과서. 신규식 이분이 빨리 돌아가셨어요. 44살. 신의 혁명. 중국 역사에 확 뒤집힌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그 중국의 마지막 항조하고 뭐예요? 다 같이 청이죠. 청나라. 중국의 마지막 왕조 1912년 1월까지 청나라죠. 만주족이 세운 나라. 이 마지막 황제가 누구예요? 선통대라죠. 옛날 영화가 나와서 부이라고 했어요. 부이. 네? 이 친구도 참 불쌍해. 황제의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팔자는 안 좋은데 우리가 팔자가 안 좋아도 황제 집안에 태어나면 황제가 되는 거죠. 근데 망했잖아. 이 친구는 파란만장이 황제는 어릴 때 초등학교 안 갈 때 황제가 돼가지고 만주국의 황제도 되고 나중에는 마오쩌둥이 공산당 혁명에 이렇게 뭐 이러니까 고문의 청소부까지 합니다. 황제에서 청소부까지. 영화도 했었죠. 옛날에 마지막 황제 부이라고. 그래 이런 것들을 무너뜨린 사건이 1911년 유명합니다. 신해 이때가 해수가 언제냐? 신해입니다. 신해 신금 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911년에서 60년 다음은 몇 년이야? 1971년 1972년생이 신해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신해 때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중국 역사를 완전히 뒤집게 한 유명한 신의 혁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신의 혁명이 생기면서 아시아 최초로 이제 황제 필요 없다.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중화민국이죠.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국입니다. 평등한 세상이 된 거죠. 이때 신의 혁명의 주도자인 순원가,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송교인이라고 해요. 한자가 빠졌는데 송교인, 숭자오런가 교류하면서 신의 혁명에 참가해요. 이 신규식 대단해요. 신의 혁명에 참가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이 순원과 장제스가 만든 정당이 중국 국민당입니다. 국민당의 천치매이 유명하죠. 한자로 진김인데 이 양반은 중국에서 1등급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1등급 건국장을 받았기 대한민국장을 받았어요. 순원도 대한민국장입니다. 장제스도 대한민국장이고 이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1등급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받은 사람이 5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후한민, 한자로 호한민이죠. 이분은 대통령장 2등급. 그 다음에 청거포, 진가보라죠.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도 1등급. 그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역사는요, 훌륭한데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생각해봐요. 대한민국장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공문이 많았겠어요. 1등급인데. 그죠? 옛날 조선시대 따지면 1등 공신이야. 3봉같이. 그 다음에 여천민 대통령장 등과 신화동제사라는 단체도 설립한 인물이죠. 한중이 아주 대단. 이후 박달학원, 신한혁명당, 국민주권서를 선언한 1917년의 대동단결서는 신한청년당, 아주 유명한 단체 등에 관련하면서 대한민국 통합임시정부의 법무총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박은식은 2대 임정부 대통령을 역임했죠. 이승만이가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요, 임시정부에서도 대통령이고 1948년에 대한민국에서도 대통령이고, 이 이승만은 내가 역사적으로 이 사람을 내가 많이 연구해 보니까 정관이 있더라고. 관이 강하더라고. 이 사람은 보직의 욕망이 엄청 강한 사람이야. 이승만은 무조건 지가 대장을 해야 돼. 뭐든지 감투에 너무 욕망이 강한 사람. 팔자가 정관이 딱 자리 잡아요. 1919년 4월 11일 상하이 임정부로 수립되어서나 침체 상태에 빠집니다. 말이 임정부지. 특히 국무총리, 처음에는 이 국무총리제입니다. 국무총리 이승만과 국무총장 이동희, 이 사회주의자인데 취임 거부는 임정부의 출범을 사실상 불가능해. 나 설립됐지만 사람이 안 와요. 이승만은 미국에서 안 오고 이동희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안 와요. 이처럼 포기하고 있던 상해 임정부가 제대로 가동하기 시작한 것은 5월달 내무총장, 그 유명한 도산 안창호가 상해에 도착하면서부터 할 일을 뛰기 시작했다. 그의 노력 끝에 1919년 9월 6일 수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통합이 시작됩니다. 통합이 임시정부의 개정헌법이 탄생했다. 9월 7일 임시의정부는 이승만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제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국무총리제였어요. 9월 11일 유명한 날짜죠. 임정부는 신헌법을 공포하고 내각을 발표했죠. 이때 초대 대통령, 임시 대통령이 이승만, 국무총리가 이동희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내무총장이 이동영. 이동영은 임시의정원 초대 의장입니다. 요즘 말하면 국회의장이죠. 초대 임정부에서. 주석도 여러 번 역임하고 대단한 분이죠. 한마디로 임시정부의 수문장이라 합니다. 수호실 이동영, 충청도 분입니다. 대통령자. 그 다음에 외무총장 박용만 대통령. 이분도 유명합니다. 미국에서 무장투쟁을 주장하신 분이죠. 국무총장 노백린 대통령자. 이분은 우리나라 비행사 양성했던 분입니다. 재무총장 이시영 대한민국장 1등급이죠. 이분은 초대 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집안의 유명한 노블레스 오블리즈, 그죠? 경주이식. 이 오영재가 그 당시에 돈 1,000억이 넘는 돈을 다 팔아가지고 만주에 가고 유명한 신흥무관학교를 만든 유명한 집안 아닙니까? 이 집안이. 이시영의 형이 유명합니다. 이혜영이라고 아나키스트. 이혜영. 유명한 집안이죠. 우리나라 상류 중에 도덕적 모습을 보여준 집안이죠.
그 다음에 법무총장 신규식, 항무총장 김규식, 이분도 1등급이죠. 대한민국장 유명한 분입니다. 해방이 되고 났어요.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다음 대통령, 초대 대통령 누가 되면 좋겠노? 인기 제일 좋았던 사람이 이승만, 그 다음에 여운형, 김규식, 백범, 이 4인방이 후보에 올랐어요. 대단한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가장 인기 많았던 사람은 이승만이죠. 근데 이승만은 12년 지나서 요 근래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에 가장 인기 좋은 사람 1위 하면 누굽니까? 박정희. 그죠? 그 다음에 어디야? 전라도에 김대중. 이승만은 거의 꼴등 수준이죠. 전가요. 타겟이 되는 게 이승만과 전가지. 독재했다 이거지. 업적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권 잡은 그래. 교통통장 문창범, 안창호, 김구가 여기 등장하는데 이때 김구는 경비 쓰는 사람이에요. 경무국장이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결국 우여곡절 때 11월 3일 이동희가 국무총리에 취임하고 내무총장 이동영, 재무 이시영, 법무부 등 함께 취임식을 해 인천과 겨우 통합정부가 된 겁니다. 그래갖고 한인사회당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이죠. 한인사회당인 이동희가 국무총리에 취임함으로써 최초의 좌우합작 정부가 된 겁니다. 1920년 이동희는 소련 자금 소동으로 말썽을 일으켜 사퇴하고 이후 이동영, 신규식, 노백민들이 차례로 국무총리 대를 맡다가 1922년 9월에 와서 노백민 내각이 구성되면서 국무총리 대리 체제는 종식되었습니다. 임시정부의 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만주, 연해주, 미주, 미국, 중국 등이 무려 120여 개 단체와 130여 명이 참가한 유명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대표회의입니다. 이때 안동 출신의 유명한 독립투사 김동삼이 여기 안동에 이런 임동이라는 데 가면 의성김씨 집성촌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내한말이라고 천전. 거기 독립유공자들이 엄청 버글버글한 동네들이에요. 의성김씨는 거의 독립투사 집안 자체가. 그래서 한 40~50명 나왔을 거예요. 건국운동가. 거기 가면 김동삼 씨 생가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농사 짓고 있더라고요. 구소는. 김동삼을 의장으로 안창호와 윤회를 부의장으로 임명하고 1923년 1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74차례 회의가 개최되었죠. 그러나 국민대표회는 서로 난리나 싸움이 됩니다. 서로 노선 싸움으로. 신숙, 문창범, 윤회는 임종국 깨부고 새로 만들자. 창조파. 그 다음에 여운형, 김동삼, 안창호, 이동희는 개조하자. 이 정부를. 좀 바꾸자. 그 다음에 김구, 이시영, 송병조, 윤기석 등은 임정을 고수하자. 이렇게 세 파로 논쟁을 벌이다가 해산되고 말았죠. 이 정치는요, 역시 파가 없을 수가 없어요. 서로 논쟁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어제 팩트 트랙 보셨죠? 바른미래당 봐요. 손학규, 유승민, 안철수는 독일에서 나타나더라고. 전화로 이야기하고. 막 피튀기 싸우잖아, 바른미래당. 참, 권력이 무섭구만. 여기서 엄청나게 지금 하면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대표회의가 해산된 뒤 이승만을 탄핵하고 1925년 박은식을 대통령에 선출하게 됩니다. 자, 줄 섭시다. 국무령. 자, 대통령이 없애고 새롭게 국무령을 수반으로 하는 헌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이 국무령 정부 조직에서 국무령을 역임한 사람이 역시 안동 출신의 안동댐 가다 보면 임청각이라고 있어요. 입구에. 바로 유명한 석주 이상용. 나 놀랐는데 이 석주 이상용이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도 만들고 이 집안도 독립유공자 9명이가 났어요. 이 집안의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내가 시간에서 말 못하겠는데 후손들이요 가난해가지고 기름 장사를 했어요. 임청각도 다 뺏기고 팔아먹고 그러니까 후손이 또 사가 와갖고 하고 그래갖고 지금 임청각 90학관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탤런트 중에서요 그 집안 후손이 하나 있습니다. 잘생긴 탤런트 남자예요. 이서진이라고 알죠? 고달배 고향말이 이 집안이 고성이시거든요. 이서진이가 여기 돈을 좀 투자했다. 자기 집안 고성이십니다. 이 집안은 독립운동해갖고 완전 망한 집안이죠. 3대째 내리 독립운동.
그래갖고 여러분 그 철도가 왜 그걸로 나와 있는 거 알아요? 이 석주 죽이려고 일본은 일부러 그렇게 알았잖아. 위치가 그쪽이 아닌데. 그걸로 가면 안 돼. 희한하게 그 주황색이 쭉 가다가